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북한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제끼가 수가 있는가? 어제 탄도미사일을 25발을 쐈는데요. 그 미국의 연구소들이 이런 거 다 이제 돈을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략 7천만 달러. 7천만 달러. 어제 하루만 7천만 달러. 그것을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죄송합니다. 1,000억 원. 1,000억 원 정도를 김정은 개인의 불꽃놀이 쇼로 그냥 터쳐버린 겁니다. 물론 엄청난 부자 나라 같으면은 뭐 1,000억 원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은데 북한은 이 1,000억 원이 북한 주민들을 1년 동안 먹여 살리는 양곡 수입 가격이랍니다. 1,000억 원이. 북한 주민들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쌀값을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밤꽃놀이, 불꽃놀이로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북한은 이러한 돈을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뒷배를 봐주는 쪽이 어디일까? 혹시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외화벌이를 쏠쏠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이나 베이징 쪽에서 아니면 모스크바 쪽에서 뭐가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미국의 눈을 피해서 중동의 석유 산유 국가들에게 몰래 북한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쏠쏠하게 오일머니를 지금 비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있는 지하 벙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황급하게 열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F-15 전투기들이 또 그 북한 NLL 북쪽에다가 새발을 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공대지 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서 대한민국 영토 울릉도를 겨냥하고 탄도미사일을 쏜 시간이 8시 51분입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9시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9시에 시작되기 전 10분 전에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때 이미 경보결 공습경보 다 발령이 됐기 때문에 모두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최고위원들이 9명입니다. 9명이 전부 다 발언을 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최고위원 9명이 다 발언을 했는데 9명 모두 다 오로지 헬로윈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성토하는 그 얘기만 했지 북한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입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거의 전 세계가 미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슈퍼 야당 169석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한 번씩 발언을 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제요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기구인 대변인실을 통해서 논평을 7개를 냈습니다. 7개 논평을 냈는데 6개가 헬로윈 참사에 관한 윤석열 정부를 성토하는 내용이었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뭐 거의 텔레비전에서 서로 같이 얼굴 매일같이 보고 같은 거리를 활보하고 비슷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같은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이 나라에는 지금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 나라 정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북한 김정은의 25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혹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런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의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도 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을 위협한 만큼 이에 비례한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 지금 저것을 이제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우리의 F-15, F-16 전투기들 모습을 아주 우렁차게 크게 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맞대응을 했다. 비례하는 맞대응을 했다. 이렇게 우리 군 당국이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 쏜 것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2발은 동해상으로, 1발은 이제 울릉도를 향해서 이렇게 쐈는데, 그래서 3발 쏜 거에 비례적인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이제 쐈다 이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군 당국은 여기에서 아마 뭐 보통 시민들은 그냥 여기에 별다른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례한 맞대응, 이 비례 대응, 이게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학적 용어입니다. 비례 대응. 그러니까 저쪽이 어떤 적성 국가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 도발한 강도, 도발한 횟수 뭐 이런 거에 정확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돌려준다. 이게 이제 비례 대응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는 비례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한 응징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 당시 4월 달에 3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북방 한계선 NLL 남쪽으로 북쪽이 포탄을 100발을 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군은 저쪽을 향해서 300발을 쐈습니다. 이게 충분한 대응입니다. 이게 충분한 응징입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군이 우리의 기본 매뉴얼이다. 이게 북한이 우리를 건드리면 3배로 갚아준다. 3배로 갚아준다. 징벌적 응징, 충분한 응징. 예컨대 저쪽이 우리 뺨을 때리면 우리도 저쪽 뺨을 때린다. 이게 아닙니다.
저쪽이 2대를 때리면 우리도 2대를 때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 충분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이 우리 뺨에 손을 대면 우리는 저쪽 놈의 팔을 부러뜨린다. 팔을 뽑아버린다. 이렇게 해야만 저쪽의 도발 야욕을 꺾을 수가 있다. 비례적 대응을 하면은 저쪽이 계속해서 우리를 희롱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도발이라는 공깃돌을 가지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이래저래 지네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내부 단속이 필요할 때라서,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할 필요에 따라서 계속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다. 그러한 건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저 뿌리부터 뽑아버리려면은 우리의 뺨 근처로 손이 왔다 갔다만 해도 저놈의 팔을 뽑아버려야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어제 저희 그 방송 내용에 많은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이런 비슷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다 군사학적 용어로 이미 그런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이미 실천을 했습니다. 한 대 맞으면 3대로 갚아준다. 한 대 맞으면 3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